아니 사실 저도 지금의 저를 예를 들면 뭐 멘탈이 강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강하다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그냥 괜찮은 편이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만 해도 저 진짜 완전 개복치. 그리고 막 악플 보면은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막 울면서 일어나기도 막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더 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유튜브 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맨날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종로에 가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뭐 화풀이하다 뭐 이런 되게 옛속담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막 여기서 막 눈치 보고 막 부들부들 막 떨고 이러다가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적재적소에서 좀 감정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했었고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아나운서 면접 같은 거 볼 때 면접관 분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심약해 보인다. 진짜요? 네, 남이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좀 당당하게 대차게 반격을 못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누가 봐도 제가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좀 평가받는 자리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는 저도 뭐 상당히 진짜 조금 소심한 편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와, 근데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시게 되신 건지? 남편이 공부를 좀 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때 어떤 거를 가르쳐 주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답은 뭐 수학은 뭐 이렇게 뭐 기초 뭐부터 보고 뭐 영어는 뭐 듣기를 많이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 말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확 이렇게 왔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왜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이 자신감이 좀 판가름을 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 우리 시험을 보러 가서 누가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관련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되게 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약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약간 가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런 게 좀 차츰차츰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이게. 근데 진짜 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품어질 땐 품어지는데 완전 이렇게 튕겨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는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어지지 않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좀 주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니까 긍정은 너무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에 금방 이렇게 잠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긍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번을 말해도 아니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조차도 그러면 이 환경이라도 이렇게 날 받쳐주면은 조금 그 긍정의 힘이 세질 수 있잖아요. 근데 환경적으로 되게 부정적이고 나를 좀 깎아내리거나 나를 못마땅해 하거나 나를 약간 눈치 보게 하거나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이 되고 좀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친구 중에 되게 뭔가 말은 재밌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날카롭게 말은 잘 하는데 너무 저를 막 좀 꼽주고 갈구고 막 후려치고 약간 이런 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근데 이렇게 그런 애들이 보통 입담이 되게 좋고 막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막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막 재밌게 노는데 맨날 그냥 기분 들어가지고 집에 오는 거야. 찝찝해가지고. 뭐지? 그리고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했을 때는 제가 뭔가를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용기를 내본 적도 없고 왜냐면 그거는 우스운 짓이야. 그거는 약간 없어 보이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뭔가 그때 좀 재밌는 일이 없더라고요, 인생에. 그래서 그걸 좀 깨달은 다음부터는 좀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좀 재밌다 하더라도 나를 좀 이렇게 좀 누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어차피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눌러 밟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날 눌러 밟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멀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싶은데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혼자가 되라. 차라리. 누가 나한테 나쁜 영향을 최소한은 주진 않게. 그러니까 그게 막 사람 가리고 막 좀 이렇게 까다롭고 그런 모습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내가 좀 보호를 하라라는 뜻으로 좀 혼자가 되라.
이런 말을 전 많이 해주죠. 에너지 충전소를 찾지 못할 거라면 에너지 뱀파이어라도 끊어내라. 요약도 잘하시네 이분. 2022년에 제가 다시 20대가 된다면 네. 생각만 해도 좋으신.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어. 아니 제가 지금 전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제 전 재산이랑 젊음을 바꾸실 분이 있으면은 제가 뭐 흔쾌히 제가 전 재산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대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 게 사실 진짜 이게 노화가 시작이 돼야 그 젊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잃어봐야 이게 좋은 걸 안다고. 조수빈 아나운서님 나와가지고 네.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 20대 때를 생각했을 때 되게 아쉬웠던 점 뭐냐면은 그때 왜 외모에 되게 관심 많잖아요. 네. 저 막 다른 거에 되게 관심 많았다고 하고 싶은데 저도 그때 너무 예뻐지고 싶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네. 또 특히 약간 보여지는 일, 아나운서 이런 거를 제가 항상 꿈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항상 막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난 이렇게 얼굴이 크지, 뭐 저 얼굴 하나도 안 크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뚱뚱해요. 저 근데 그냥 보통 인간인데 그냥 그때는 얼마나 더 날씬하고 얼마나 더 파릇파릇했겠어요. 근데 그 예쁨을 모르고 나는 더 나아질 미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행복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20대 때는 저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뭐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나 아직 전성기 아니야. 내가 지금 48kg 되고 싶으니까 48kg 되면은 그때 내가 예쁘고 그때 돼야 내가 완벽한 거지. 지금 48kg보다 넘는 지금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를 되게 부정했던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좀 항상 미래에만 시선이 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날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딱 그 상태여가지고 뭐가 예를 있는지. 들면 그런 거죠. 그냥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지금의 나도 되게 가치 있는 걸 수도 있고 지금의 나도 뭔가 막 이렇게 나를 약간 최고로 약간 표현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완성되지 않은 나니까 어디에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직 뭔가를 가질 준비도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고 난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그 캐리비안 베이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몸매도 안 되니까 틀어박혀서 공부해야지 이런 데 갈 자격이 없어. 그리고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미드 보고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뭔가 내가 봤을 때 행복이나 어떤 경험 같은 걸 누릴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흘려보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가지를 뻗어가면 뭐가 아쉽냐면은 그러니까 몸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는 옷을 너무너무 못 입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꽁꽁 싸매느라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막 예쁘게 이렇게 드레스업 했던 때도 없었고 잘 꾸며져 있는 사진 이런 게 없어요. 제가 거진 추리닝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쁠 때 또 이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예뻐지고 싶었으면서 왜 그때 예쁘게 꾸밀 생각은 못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일단은 되게 아쉽고 그러니까 내가 내 가능성을 많이 잘랐었던 것들 그런 거. 와 근데 되게 많이 공감 가고 되게 좀 찔리기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계속 목표 뭐 이런 걸 되게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1억이 됐든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내 집 마련하고 번아웃 이유가 정확히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현재를 돌보지 않고 달려갔을 때의 그 허무함?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약간 희생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모으고 부자인 내가 되고 싶으니까 기꺼이 짠테크를 하고 뭐 투자를 하고 뭐 다른 거 아끼고 뭐 놀 거 안 놀 거 이런 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뭔가 나한테 좋은 거 주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저 막 음식 틀어 넣고 막 그냥 진짜 배 찢어져서 못 먹을 때까지 막 과일 같은 것도 짝으로 막 먹고 진짜 그런 식으로 막 폭식도 되게 많이 했었고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때는 뭔가 좀 제가 정상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되게 느꼈던 게 매력이라는 거는 학습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읽으면서 매력도 학습할 수 있겠다. 매력은 저는 정말 후천적으로 학습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천적인 요소가 참 많다. 근데 그거는 첫눈에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봤을 때의 매력은 선천적인 걸로는 저는 다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나운서 스터디였어요. 네. 아나운서 스터디에 이제 딱 새로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두 친구를. 근데 한 명은 진짜 한가인처럼 막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한 명은 약간 아나운서 직종에는 어울리지 않는 외모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개성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외모였는데 근데 이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을 만났는데 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매력의 점수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센스 있게 나한테 어울리게 잘 이렇게 뭐 코디를 한다든가 말 같은 거를 정말 약간 깨끗하게 깔끔하게 매력 있게 잘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진 그런 교양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어마어마해서 막 어려운 거 말해도 알고 막 어디 좀 가면은 좋은 음식도 먹을 줄 알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소품 하나도 다 너무 좋고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비춰졌던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외모가 뛰어났던 친구는 뭐 말을 좀 뭔가 되게 부정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청결 상태가 좋지 못하다든가 뭐 어떤 그런 요소 때문에 이게 좀 깎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느낀 다음에 매력은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거다. TV에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면은 데뷔할 때는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좀 자기 색깔이 안 나오다가 어느 정도 조금 경력이 쌓이고 이러면은 확 자기 색깔이 나면서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이 사람만의 그런 매력 있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카메라 마사지도 있고 뭐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후천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매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그거 잘 모르죠. 알면 내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느꼈을 때 매력적인 사람은 일단 그런 인품적인 면에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을 넘는다든가 좀 예절이 되게 없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가 좀 누구나 싫어할 법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게 일단 시작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색깔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남이랑 똑같으면 그냥 괜찮은 정답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만의 답을 쓰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스, 페일 이렇게 따지면 패스가 될 수 있어도 뭔가 주관식으로 서술하라고 하면은 쓸 말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색깔을 지키는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좀 드문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는 예쁜 여자가 예쁘고 잘생긴 남자가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한테 눈이 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특이한 사람한테 좀 눈이 가요. 색깔이 되게 특이한 사람. 이게 딱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그 삶의 연륜이 그러니까 묻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눈빛에도 묻고 옷차림에도 묻고 그냥 체형에도 묻고 사람 전체에 그게 묻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한테 전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색깔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자기 색깔 지키는 거는 뭐 스타일이나 뭐 취향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심리적인 면 뭐 이런 마음 같은 것도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조금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길이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뭔가 좀 빛이 달라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공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페일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사는 느낌이에요. 그죠. 실패 안 하려고. 예. 그냥 어쨌든 이 안정권. 그래 너 괜찮아. 이 말 들으려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매력과는 조금 거리가 생길 수 있는. 제가 책에도 또 그 내용을 썼는데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막 누구한테나 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근데 그게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좀 그게 심한 편이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사니까 제가 제 욕구에 솔직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초코파이가 있어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랬는데 그냥 난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약간 멋있고 싶고 막 시크한 척 하고 싶으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내 욕구한 거를 얻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장래희망이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전 그 말도 너무 사치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아나운서 되고 싶었는데 나 막 거의 무슨 미스 코리아 친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들릴까봐 말을 또 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조차 뭔가 진짜 제가 원하는 거 잘 말 못하고 좀 눈치 보고 그러니까는 욕심쟁이란 말도 듣기 싫고 열심히 하는데 저거밖에 못해라는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 노력 안 하는데 잘 돼 약간 이런 그림을 꿈꿔왔던 거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주변을 감싸고 있던 것들은 다 그냥 페일 아닌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괜찮아.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 망하지 않았고 다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내 색깔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현타가 확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래 욕 먹어도 좋아. 나 그냥 나쁜 소리 들어도 좋고 사람들이 나 망했다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나 그냥 조금 내 식대로 살래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다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삶의 만족도가 좀 높아졌어. 왜냐면은 남들 신경 쓰고 이런 거는 일단은 나도 아예 신경을 안 쓸 순 없지만
그냥 이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판단 기준으로만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줄고 그리고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판단 기준에 맞게 대부분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빠도 괜찮은 거예요. 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은 제 색깔이 생기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제 채널 네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하얀 종이에는 뭘 쓰기가 어려워도 꾸깃꾸깃 막 이렇게 더러워진 종이에는 이게 그냥 펜 한번 찍찍 그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무언가를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남들은 여러분의 실패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안부차 물어보는 거지 아무도 여러분이 막 실패하는 걸 막 면면히 따져보면서 분석하면서 쌤통이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또 너무 실패가 두렵다면 또 너무 떠벌리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서 뭔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와의 어떤 교류? 혼자만의 싸움? 약간 이런 걸 해볼 시간도 필요하다. 맞아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몰랐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읽고 네, 나를 진짜. 잘 아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킴짬보.